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렇게 설빔을 곱게 차려입고 나니까요. 당장이라도 세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첫 번째로 맞는 설 연휴가 이제 내일부터 네. 시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열린마당에서는요. 알쏭달쏭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저희의 이런 마음을 담아서 재미난 설과 관련된 문제들 OX로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에 명절이 설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시는데요. 네. 아마 아쉬운 마음에 그리운 마음에 그런 말씀들 나누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나누면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명절 그 설에 대한 추억과 의미들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재밌고 유익한 소식들, 정보들, 문제들 준비했으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만 되면 두 분 대감과 마님이 되시잖아요. 조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시고요. 제가 열린마당에 처음에 이제 그 출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설빔으로 옷을 입고 출연을 하는데 너무 어색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유,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설날 추석 이거 기다려질 정도로 사실 1년에 2번밖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사진을 여러 차례 찍어가지고 보관을 좀 해서 이 멋진 모습. 지금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그래요. 한복을 입으면 뭐 대감 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대감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깨가 뽕이 팍 이렇게 올라갑니다. 모델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모델 같아요. 아주 한복 입은 자태가 100점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100점이에요. 아니 저는 이제 자주로 입거든요. 근데 옷이 자주 입다 보면 몸에 이렇게 착 붙고 몸 형태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한복 꺼내서 농에 놔두지 마시고 입으시면 기분이 더 설날 기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오늘 스튜디오 가득 채워주신 방청객분들도 함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한복이 어울리기로는 또 이분만 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재미난 설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이죠. 네. 서상일 훈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무척 오랜만에 오셨어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네, 예. 네. 예.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에 우리 저 김맨발 아나운서님한테 네네. 제가 몇 년 전에 박보검 닮았다고. 어. 지금 보니까 더 미남이 대분 같아요. 어. 예, 박보검을 능가하는 박보석. 요즘 뭐 이렇게 송중기처럼 예, 예. 재벌집 아니 막내 송중기도 같은- 넘었어요. 예, 예. 아니 이왕 뻔뻔해진 거, 뭐 이렇게 괜찮지 않습니까? 명절인데요. 못하겠습니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은아 아나운서님은 뵙기만 했는데 방송은 처음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마치 딱 보니까 스튜디오가 환해지잖아요. 그래서 보름달 미인. 네. 예, 네, 네. 불 얼굴 꺼도 주변에 되겠어요. 조명을 이렇게 예. 좀 많이 달아 놓았습니다. 아니 불 꺼도 되겠어요. 네. 네, 네, 네. 우리 저 김수환 감독님은 쭉 성은이 끝까지 가불고 예. 막 성한 그대로 우리 지정함 선생님은 지정해놓고 건강해 불고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저 뒤에 방청객 선생님들도 오늘 옷을 이쁘게 입으시는데 금년에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예. 그리고 뒤에서 불철주야 항상 노래 거시는 우리 저 카메라맨 이런 부장님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시청자들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카메라 감독님까지 챙기셨으니까요. 오늘 서성현 훈장님은 진짜 예쁘게 잡아주실 것 같습니다. 네. 덕담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전해 주셨는데 네. 세뱃돈도 주시나요? 드려야죠. 지갑 없이 오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준비했는데 저희들은 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물론 세뱃돈 있고요. 네. 설빔, 뭐 떡국 요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문제를 준비하신 훈장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오늘 문제 잘 풀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런 걸 감안해서 오늘 문제는 지구가 아니고 우주에서 가장 쉽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정답을 맞춘기보다는 우리가 설을 함께 한다. 네. 예, 이런 날 이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냐. 이런 기분으로 임해 주시면 최고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네.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분명히 쉽다라고 말씀을 듣고 풀 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어려워요. 기억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두 분 어떻게 자신이 좀 있으십니까? 아이고 제가 어찌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그 설을 센 그 세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오면은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설하면은 아무래도 윷놀이 관련된 그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오. 이 예상이 맞으면 내가 좀 더 잘 맞출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남 씨보다는 덜 맞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목표를 감독님보다 하나 더 맞히는 걸로. 무조건 하나 더 맞히는 걸로. 아이고. 하여튼 저도 뭐 익숙하게 늘 즐겼던 설날이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지금 지정남 씨는 김성환 감독님보다 딱 한 문제 더 맞추겠다. 공언을 하셨고요. 네. 과연 또 김성환 감독님이 예측하신 대로 윷놀이 관련 문제가 있을지도 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만나보겠는데요. 우리가 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것이죠. 네. 세배와 관련된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장님 문제 훈장님?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 첫 번째 문제는 세배를 할 때 네. 덕담의 순서는 세배를 하는 사람이 먼저다. 오. 이거는 질문을 볼 때나 받을 때나 늘 헷갈리는 네. 문제예요. 일단 세배는 했으니까 덕담을 누군가는 하실 텐데 그러니까 세배를 하는 사람이 먼저인지 근데 분명히 쉽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그리 쉬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 전통이라는 네. 것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걸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요. 네. 저 역시도 매년 이제 세배를 했으니까 네. 덕담을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항상 세배를 하고 나서 덕담은 귀에 안 들어오고 세뱃돈 생각 때문에 이 덕담을 내가 먼저 했는지 나중에 그쪽에서 했는지. 아니 온통 머릿속에 세뱃돈 생각밖에 맞아요. 없어가지고요. 그렇죠. 이 덕담이 기억에 잘 안 남아요. 맞습니다. 아 어렵네요. 네. 예, 예. 자 여러분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세배를 할 때 덕담을 주고 받을 때 네. 덕담의 순서는 세배를 하는 사람이 사람. 먼저 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요. 아니다, X,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둘, 셋. 두 분만 X를 드셨고 네. 모두 O를 드셨네요. 예. 두 분의 이야기를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두 네. 분께서는 이제 세배를 하시는 입장보다는 세배를 받는 입장이시잖아요. 감독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제가 그 조금 젊었을 때 꼭 인사를 부부에 가지고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설날이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성균관에서 발표한 것을 우연찮게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푸신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때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배를 하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세배를 받는 어른이 사람. 먼저 덕담을 건네는 것이 순서다. 제가 그래서 X를 눌렀습니다. 지금 간담이 서늘해지는 말씀하셨어요. 진짜 성경인가? 성균관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거 근데 봐보세요. 제 말을 믿으세요. 엄마 세배 받으세요 하고 앉아 계시면 인사하면서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이게 그 원래 다 그렇게 룰이죠. 했잖아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네. 원래 한 거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안 바꾼다고요? 네, 안 바꾸죠. 하하. 근데요. 네네. 가끔 저희들이 OX 문제를 이제 준비해서 방송에 나간 다음에 네. 가끔 제가 다시 보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왜 다시 보기를 하냐면 그 문제는 기억이 나는데 답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때가 있죠. 김성환 감독님이 문제를 정확하게 기억하셨는데 답을 잘못 기억하실 수도 있다. 있겠다라는 그렇죠, 의미로. 아 그래 오늘도 네. 좀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 궁금하네. 분명히 정말로. OX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네. 문제는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제가 해석도 지금 잘한 거예요? 잘했죠 지금 잘한 거 모르지요. 같아요. 그건 모르고 알 수가 없지요. 내가- 네. 아 이거 큰일 자, 났는데. 네. 김성환 감독님이 보신 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네, 네, 어떤 네. 것이 정답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 맞아요. 야, 김성환님이 정확하게 보셨네요. 아니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저희들 같으면 이제 그 설이 가까우면은 네. 설의 유래랑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또 요즘에 신문에서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우연치 않게 한번 이렇게 봤는데 이 문제가 거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틀렸다는 것이 제가 새삼 느끼게 됐죠. 아니 근데 감독님은 제가 보니까 예. 아무나 또 하는 것이 감독님이 아니에요. 스포츠 해설만 잘하신 줄 알았대. 이 기억력도 좋으셔. 성균관에서 했다는데 벌써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글자 글자 그대로 한자로 덕덕자에다가 말씀 담이거든요. 네. 덕 있는 말씀인데 아랫사람이 덕 있는 말을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세배를 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속으로 세뱃돈만 생각하고 저러면 네. 위에 있는 어른이 말씀을 해주세요. 세배는 아랫사람이 먼저 하지만 네. 덕담은 위에 사람이. 덕담도 막 너 잘 살아라, 어째 올해 취직은 했냐, 결혼을 하려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 네. 맞아요. 요즘은 덕담도 바뀌어야 돼. 제가 생각할 때는. 어째 게임은 잘 되냐. 어째 2시간밖에 안 했냐. 한 10시간 해볼제. 이런 식으로 덕담 배우면 오히려 더 거의 촌철살인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조금 근데 아무튼 어른들은- 덕담은 예. 예, 어른이 먼저 하는 걸로. 먼저.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요즘 분위기에 맞게 위트도 넣으셔서 네. 게임은 어떤지까지 덕담을 해주시면 세배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요. 네. 세배를 이렇게 드릴 때 나오는 질문이나 또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게 헷갈리는데 네. 여자와 남자의 손의 위치가 다르거든요. 아, 오른손 왼손 그렇죠. 어디가 위인가? 어디가 위로 올라가야 예, 예.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간단합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이 올라갈까 왼손이 올라갈까 막 이거 헷갈리다가 못 오잖아요. 예, 예. 특히 막 그러니까 상가집 가갖고 절을 하다가 막 손 벌려버려. 어떤 손이 올라갈지 모르니까. 간단해요. 예, 법은 남자 여자가 쓸 때도요. 동쪽 서쪽이 있었고 오른쪽 왼쪽이 하고 높은 쪽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항상 왼쪽으로 딱 선다고 생각하면 돼 남자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에 쓰잖아요. 이게 손도 왼손이 위로. 네, 맞아요.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왼손이 위로. 그럼 여자는 어찌 겠어요? 오른손. 당연히 바뀌어갖고 오른손이 이제. 그렇죠. 예, 그래갖고 남자들이 딱 주가 돼야죠.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세배를 해야 되겠는데 잘 모르겠어. 왼손인지. 한복 여미는 것이 우으로 올라온 대로 그대로 올리면 돼. 아, 그렇군요. 그러군요. 딱 이제 이쪽에. 알았죠? 네. 예. 한복 여미는 대로 올라오는 대로 하면 돼. 오. 그거 내가 한 힌트 드리면 딱 절대 안 잊어먹어버려. 예. 평생. 훈장님, 남자의 경우. 예. 저도 왼쪽이 위로 아니, 올라왔는데요. 남자. 남자의 경우. 아, 남자가. 남자의 네, 경우. 예. 여성은 이제 반대로 그럼 합니다. 여자는 네. 옆에서 보고 있다가 반대로만 하면 돼요. 네. 예. 그래서 남자 여우를 애아놓으면 예.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예. 자, 남성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훈장님, 저희가 또 설에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예.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이렇게 까치설 있지 않습니까? 요 까치설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저도 그 강의 가면 그 소리를 많이 들어요. 예. 아니 까치가 어저께 설세고 우리는 그럼 오늘이 설인데 어째 까치는 어저께 설센다요? 하면서 네. 물어봐요. 근데 원래 까치란 말이 아니라 아찬설이라고 그래요. 아찬설. 아찬설. 예. 아치설 그러고. 아치- 예, 예. 그 뭔 말이냐? 아치설. 그러면은 작다라는 말이 옛날에는 아치였어. 네. 아치. 작은 예, 설. 작다. 아. 그래서 설색이지 내일이 설인데 오늘이 그 전날이잖아요. 네. 이게 작은 설이라고 해서 음. 아치란 말이 변해갖고 까치가 된 거예요. 아.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해서 까치가 설세면 쓰겠어요. 어. 까치가. 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는 그 까치 그렇죠. 새 그 까치는 까치가 아니고, 아니고. 작은 설이라는 아치설에서 변했다. 아치설. 이렇게 변하면 가장 정확할 겁니다. 네. 예. 원장님, 작은 저는 설. 말이에요. 예. 좀 궁금한 점이 가장 궁금한 것이 예. 이 세뱃돈을 과연 얼마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진짜 이거 이거 어려워. 정말 제가 볼 때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 예,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거기다가 또 요새는 5만 원짜리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5만 원짜리를 누구한테까지 줘야 되냐? 아, 어디까지? 초등학생도 5만 원을 줄까 말까 막 이러는데 이제 어디 보니까 음. 미취학 아동은 1만 원, 아. 초등학생은 3만 원. 그래서 3만 원짜리 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맞아요. 세뱃돈을 위해서요? 세뱃돈용으로 네. 5만 원은 중고등학생 이후로 이제 이후로. 나머지는 뭐 주고 싶은 만큼 주는데 네. 이거 제가- 머리 아픕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그걸 정리해 드릴게요. 예, 예. 제가 그 설이라는 의미가 예. 낯설다, 설다, 네, 아. 그렇죠. 새로. 새로. 그래서 한문으로는 신일, 뭐 원단, 네. 세수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그걸 기념해서 부모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옛날에 제사를 모시는 집은 먼저 망자한테 먼저 세배를 합니다. 네.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세배를 하면은 돈을 주잖아요. 근데 원래는 돈을 준 것이 없죠. 그렇죠. 떡이나 과일 같은 걸 대접을 했어요. 평상시에 기여니까. 근데 조선시대 때 기록을 보니까 왕이 제주에서 나오는 귤을 신하들한테 4개씩 나눠줬다는 그런 기록도 나와요. 귤을. 얼마나 귀했으면. 예. 근데 중국에서는 네. 송나라 때 빨간 봉투가 중국에서는 기릴이잖아요. 네. 길색이 빨간색이잖아요. 거기 그걸 홍바오라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돈을 좀 넣어갖고 나쁜 일을 물리쳐라. 그런 의미로 준 것이 우리나라에 건너온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1925년부터 우리는 기록이 나와요. 절을 하면 네. 세배 값을 줬다 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아하, 그러니까 세배 값이라고 돈 그러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돈 금액이 뭐가 중요했어요, 그것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지정남 선생님처럼 다 컸는데 10,000원 주기는 그러고 적은데 10만 원 주기는 또 그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찌겠냐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엄마 통장으로 다 뺏겨버려. 엄마 통장 뺏긴 것은 안 나와. 정답입니다. 예, 나도 지금 아기 때 엄마 통장 들어가 버렸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그리고 돌아가셔 버렸어. 주도 않고. 이게 올해 세배 때는 엄마들이 돈 안 뺏기. 그 대신 그 통장을 자녀 이름으로 해갖고 넣어줘. 네. 네가 관리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것도 돈 지 선생님처럼 좀 선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 돈으로 줘버려. 예, 베트남은 막 50만 동, 100만 동 그래.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5,000원, 10,000원이요. 돈만 허벌나게 높아버려. 필리핀 막 10만 페소, 600만 페소 그래야 돼. 우리나라 돈으로는 막 2만 원, 만 원. 제가 생각한 겁니다. 네. 또 꼭 그렇게 하시란 말이 아니고 네, 이제 네. 그런 것도 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다음 문제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설과 관련된 재미난 문제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장님, 다음 문제 만나볼까요? 예. 떡국용 네. 가래떡의 가래는 예. 농기구 가래에서 유래했다. 어허. 네, 설이 되면은 당연히 떡국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네. 추측을 하셨을 겁니다. 떡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농기구 가래에서 유래한 것인지 떡국떡의 그 가래떡이 농기구 가래에서 유래한 것인지 두 번째 문제도 역시나 쉽다고 하셨는데 그리 쉽지만은 않은 안 쉬워요?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네. 얼핏 보면은 그 모양이 좀 비슷해 비슷하긴 보이기도 해요.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과연 거기에서 나온 것인지 네. 이게 함정이 될 수도 있고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의 느낌을 좀 한번 믿어 보십시오. 예, 떡국용 가래떡의 가래는 농기구 가래에서 유래했다. 유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헷갈리시죠 이번 문제. 완전 헷갈리는데요? 보통 이게 진짜 이게 참 알쏭달쏭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네요. 네, 예.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가래떡은 잘 먹는데 아, 네. 그렇죠. 먹기는 잘 먹죠, 저희가. 먹기는 잘 먹는데. 예, 예, 예. 자, 그 의견 모양인지는 한 번도 생각 안 안 해봤어요. 해보고 예. 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볼게요. 자,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자, 지금 반반 정도로 골고루 예, 갈렸고요. 반반 정도로 갈렸습니다. 두 분의 정남 씨 의견은 오래간만에 일치가 나왔어요. 됐어요. 야, 솔직히 말씀합시다. 한번 그래요? 잘 들어볼까요? 몰라서 그냥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래떡 네. 잘 먹기만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문제를 보니까 이게 느닷없는 농기구가 왜 나오겠어요? 저는 네. 그렇게 출제한 사람의 심리까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제자의 의도까지.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 가래떡이 가래에서 유래됐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왜 느닷없는 농기구가 여기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아. 오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 어려워요. 아예 가늠이 안 돼요 지금. 맞아요. 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네.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이런 내용도 있다라고 알아봐라라고 네. 문제를 아마 내신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맞습니다. 듭니다. 네. 정답이 무엇인지 훈장님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요? 그래도 오늘 나오신 분들이 성적이 굉장히 좋네요. 아, 비교가.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어. 벌써 지금 7분이나 계신데 네. 4분이 맞췄어. 오, 그렇다면 정답은 O입니다. 아, 농기구에서 위대했다 네. 맞군요. 두 분 다 맞히셨어요. 예,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원래 네. 동국세식이나 열왕세식이라는 이런 세식 풍속
기록하는 책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나와요. 보통 두 가지 설로 많이 나오죠. 그 엿이나 그 떡다이가 둥글고 길잖아요. 네. 그 토막을 본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두 번째가 갈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 삽 있죠, 삽. 예. 삽날 양쪽에다가 색귀주를 꽈요. 예. 그래갖고 그것을 들어서 넘기고 이렇게 사용할 때 하는데 그것을 색귀주를 꼴려면은 길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게 가래떡 모양하고 같습니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래떡이라고 했다는 그 유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답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또 이거 성적이 좋네요. 그런데 훈장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중에 꽝 대신 닭 어. 이런 네. 속담도 있잖아요. 있어요, 이것도 있죠. 설 명절과 관련된 속담인가요? 아니, 다음에는 내년 설에는 우리 정은아 아나운서님이 여기 앉아서 계셔도 되겠는데 오. 벌써 훈장- 저렇게 나올 훈장님. 정도면 대단하셔요. 훈장님, 저는 그냥 MC로 만족하겠습니다. 옛날에 고기가 귀하던 시절에는 네. 우리가 이렇게 그 매 같은 거 가지고 사냥을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매를 내가 매 갖고 가져가지고 오는데 매들이 꽁을 잡잖아요. 네. 그러면 그놈으로 갖고 와갖고 떡국에서 써서 먹었어요. 꽝을. 꽝떡국. 여러분들 저 옛날에 이야기도 했는데 이 매 있죠, 매. 네. 그럼 매가 이렇게 비슷해갖고 내 매인지 누구 매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매에다가 이름을 달아. 오. 그거 시침이요. 시침이. 예. 그거 떼갖고 내 것으로 꽁을 사 먹으러 뭐 시침이 떼다도 돼. 오. 근데 그래서 양반들은 어쨌든 간에 꽁 고기를 먹어. 네. 근데 서민들은 꽁을 잡아요, 못 잡아요? 못 못 잡죠. 잡죠. 그래서 꽁 대신 다. 닭을 먹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속담이 나온 건데 네. 진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아픈 이야기도 있는 거죠. 요즘에 뭐 돈만 있으면 다 먹지만 옛날에는 신분상의 제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설날과 관련된 다른 속담들도 있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많죠. 설날에 속담된 그 관련된 속담이 네. 공부 안 하고 맨 기울러 갖고 일도 안 하고 있는 정초에 걸음질 놈. 정초에. 정초니까. 그다음에 설센무. 설세무. 설은 지러야 좋고 보름은 밝아야 좋다. 그러잖아요. 네. 처가 세변은 앵두가지 꺾어서 간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가기 싫어갖고 처갓집 가기 싫어갖고 앵두가 언제 피어? 5월 달에 간다 이 말이에요. 한참 있다가 예. 미루다가. 설날 누구 제사를 못 지내랴. 차례 다 차려져 있는데 하니까요. 네. 다 이런 설들이 몇 개만 제가 이야기했지만 네.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은 우리 조상의 지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럴 때 한 번씩 꼭 우리 식구들이 스마트폰만 하지 말고 네. 모여가지고 속담 이야기도 하고 그런 학생들한테는 좀 상품권도 좀 하나씩 더 주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제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네. 이제 모레 만나서 네. 이제 세뱃돈 주시고 할 때 이렇게 탁 안으셔 가시고 그 속담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니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다 딱 상품권 딱 두시고. 그럼요. 마친 우리 손자 손녀에게 이걸 먼저 아, 이렇게 예, 예, 하시면서. 자, 앞으로도 그러면- 그런 문제들 많이 나오니까요. 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문제는요. 우리 12지신과 관련된 문제. 네. 이 문제만큼은 많은 분들이 설에 굉장히 네.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자, 네. 어떤 문제인지 훈장님. 예. 토끼는 네. 12지신의 네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이다. 네. 자, 토끼는 12지신 저희들 뭐 명절과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을 때 뭐 역사와 네. 관련된 내용을 학교에서 배울 때도 외우잖아요. 그렇죠. 학창 시절에 이렇게 손가락 꼽아가면서 뭐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외웠단 다, 예, 말이죠. 자동으로 나오죠. 이래서 외웠는데 그게 이제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올해가 토끼해라고 해서 그 토끼가 네 번째 해당하는 동물인지 예. 다 외워서 기억 나시죠?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요. 네. 뭐 이렇게 외우거든요. 네. 근데 뭐가 뭔지가 헷갈려요. 아, 저는 그래서 여섯 번째가 뭔데? 이게 무슨 한글로 동물이지? 뭔가. 이런 거. 예. 그래서 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네네. 저도 그 오류를 겪었거든요. 네네네. 외웠는데 이 동물이 뭐지? 그래서 그 동물로 외웠어요. 동물 머리 앞글자만 따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외우다 보니까 훨씬 더 쉽게 익혀지더라고요. 오. 네.
대단하시네. 그렇게 외우시면 훨씬 더 빠릅니다. 힌트 아무튼 드렸습니다. 예, 그 순서로 했을 때 네. 자, 12가지죠. 그중에 토끼는 12지신의 네 네 번째에 번째다.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O, 네.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바로 자 들어주십시오. 하나, 하나, 둘, 셋. X 한 분 드셨고요. 예. 아, 모두 다 O를 드셨어요. 오, 그래요, 네. 그래요. 정확하게 그러면 두 분은 다 알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감독님? 예, 저는요. 그 올해가 묘년이잖아요. 네. 예, 자축 인묘까지만 알아요. 4개만. 그 나머지는 모릅니다. 무슨 맛이 아시? 나머지는 제가 네, 나머지.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러니까 4개 네 번째가 맞다 그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맞아요. 네. 네, 자축인 묘까지 했는데 이 자축인은 또 무슨 동물이지 하면 헷갈리시죠? 그것도 몰라요. 아, 그렇죠. 외우기만 했어요. 네. 뭔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네. 네. 다 아는데 네. 그 내용이 무슨 뭐가 어떤 동물인지. 무슨 동물인지를 헷갈리죠, 네. 헷갈리죠. 이거 제일 잘 공부지 않으면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럼 그래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장님 정답 알려주시죠. 정답은 O입니다. 아, 예. 오늘 성적 그렇죠. 좋습니다. 예. 네. 아이고 오늘 공부 잘하시는 분들만 선발했어? 아, 저희 시험 봐서. 예, 네, 시험 봐서 뽑으셨구나. 오셨습니다. 역시 네. 오늘 방청객 수준이 또 틀린 것 같아요. 네. 네. O가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대부분 우리 정은아 아나운서님이나 김한별 아나운서님이 아무나 아나운서 하는 건 아니구나. 맞아요. 참 똑똑하고 대단하시다. 앞 머리만 따가 관아서 외우면 쉽다고 벌써 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까 그 자축인묘 할 때 대부분 그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외우셨을 텐데 자가 그럼 뭐냐라고 할 때 뭐지 헷갈리시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쥐소 호토 이렇게 예, 외웠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 잘하신 거예요. 네. 예. 제가 설명하려는 거는 우리 정은 아나운서님이 여기 계셔도 된다니까요. 아니 그냥 여기 있겠다고요, 훈장님. 그러면 다음에는 정은 아나운서 저쪽에 가시고 예. 훈장님이 이쪽으로. 그러면 안 돼. 제가 인물이 딸려갖고 안 돼. 네네. 김한별 아나운서님은 박보고 남자 둘이 아나운서라 안 앉아 돼. 계시면 그림이 예쁘지 않아서 예, 예, 그냥 예. 여기 앉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세요, 계세요. 네. 네. 자 설명해 주시죠. 12간지라 그러잖아요. 네. 12간지가 12개 동물을 말하는데 땅에 있는 것이 12간지, 하늘에 있는 것이 10간 그래요. 그래서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 10개는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축인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4개씩 끊어서 한 거에 좋죠.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것도 동물을 같이 해보면 좋아. 쥐소호토, 용사말량, 원닭개대. 그러면 딱 맞아 떨어져요. 아 원사 말량이라고 하셨군요. 원닭개대, 아니요 두 번째 진사오미 할 때 예. 네. 용 자축인묘, 진사오- 지소호토, 네. 용사말량. 용사 말량을 왜냐? 저는, 왜 용사말량으로 하냐? 용뱀말량 하는데 발음이 힘들어 버려. 저는 용뱀 말량으로 그게 외웠거든요. 용뱀말량으로 하면 발음이 힘드니까 용사말량. 네. 그래도 뱀사자지를 다 하니까. 네. 예. 그렇게 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개묘년이잖아요, 올해가. 예. 예, 이제 내일 모레면 개묘년이죠. 네네. 개묘년이 60갑자 중에서 40번째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모든 일이 아마 잘 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동물 순서는 방금 그런 식으로 외우는 것이 우리 정은아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개묘년 예. 검은 토끼의 토끼. 해잖아요. 예. 이게 보통 토끼의 해랑은 좀 다른 건가요? 그러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양오행이나 이런 걸 보면은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 해가지고 10개가 돌아가다잖아요. 예, 그러면은 임하고 개가 제일 마지막에 오잖아요. 이게 검정색입니다. 색깔로. 그래서 올해가 검은 토끼. 예, 작년에가 검은 호랑이. 그거예요. 호랑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가불은 뭐가 될까요? 가불은 청색이 되는 거죠. 병정 해가지고 병정은 무슨 색이 돼요? 적색, 빨간색. 그다음에 무기금은 황색, 노란. 이게 노란 돼지, 황금 돼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경신음은 백색. 그리고 인계가 검정. 검정색. 그래서 우리가 검은 토끼에다. 이렇게 음양오행에서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정해 놔서 지정남 씨가 해놨을까? 아무튼 좋은 보고 해라는 예. 거. 네. 예. 개묘년이 검은 토끼가 되는 거죠. 네. 토끼와 관련해서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네. 그런 이야기로 훈장님께서 교토삼굴 이 예. 내용을 교토삼굴. 꼽으셨는데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이 토끼는요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조상들이 영리한 동물로 뽑아놨어요. 그쵸. 예, 영리한. 그래서 위험할 때도 굴을 3개 파놓고 이쪽 저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게 교토상굴입니다. 네. 예, 교묘한 토끼는 굴을 3개 파놓는다 이 의미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춘추 정국시대 같은 역사에 올라가면 뭐 맹상군, 뭐 평원군, 춘신군, 막 신릉군 해갖고 4군이 있어요. 근데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식객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의 풍원이라는 자기 그 식객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영리해요. 그래가지고는 맹상군 집에서 능력이 없다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한 번은 나한테 말도 줘보고 줄 거 다 줘보시오. 그러면 내가 일을 낼게. 근데 자기가 다스리는 읍이 서릅이에요, 서릅. 거기 가갖고 돈을 빌려줬던 백성들한테 돈을 빌려줬던 증서를 다 태워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냥 돌아와요. 그래갖고 이 돈 받아오라 할 때 무엇을 갖고 왔는가 하니까는 군에 맹상군 어른에 을을 갖고 왔습니다. 차용증을 찍어줘 보니까 비리는 사람이 찍었어요. 그렇게 좋아하죠. 네. 예, 그거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능력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양나라 회왕이 데리고 갈라게 높은 벼슬로 그걸 제 나라 민왕이 알아갖고 시기 질투를 했는데 그걸 막게끔 만들어. 그 세 번째는 그 동네에다가 정묘를 세워요. 그래서 그 3개가 영리하게끔 해가지고 자기 식객인 주인의 품위를 올라가게끔 만들어준 것인데 거기에서 따가지고 교묘한 식객은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3가지 재주를 피운다 이것이 토끼가 영리하기 때문에 영리하니까. 교묘한 그렇죠. 토끼는 굴을 3개 파놓고 이리저리 다 도망갈 길을 마련한다. 마련한다. 그런 의미로 변한 겁니다. 깨가. 네. 예, 꽤가 많죠. 그렇죠, 예. 그렇죠. 또 토끼 관련 속담 중에 뭐 가는 토끼 잡으려다 잡은 토끼 놓친다,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네. 예, 맞습니다. 뭔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요. 예. 예. 우리 저 박보검 아나운서님이 항상 실행하시잖아요. 자기 일 충실히 하시면서 네. 예. 있는 토끼만 확실히 잡고 너무 토끼 신경 안 쓰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까 네. 정말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음. 큰 거 다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제가 아는 토끼 이야기 중에는 토끼가 눈이 빨갛잖아요. 네. 막 호랑이 사자들 맨날 자기 잡아먹으려니까 잠을 못 자고 눈이 빨개진 거예요. 갖고 토끼들이 다 모여서 야 우리 다 같이 우물에 빠져서 죽자. 연못에 빠져서 죽자 해가지고 연못가락 하는데 개구리들이 놀래서 막 뛰어들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살만한 거였구나. 우리를 무서워하는 개구리도 있구나. 너무 위에 보지 말고 욕심을 내리고 살자. 그래. 이 이야기 우리 친정엄마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늘 예. 최고의 독담이네요. 네. 이럴 때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죠. 네. 아무튼 뭐 영리하고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까지 알려주는 토끼의 해니까요. 네. 우리 모두 한 해는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알쏭달쏭 OX 퀴즈 오늘은요 재미난 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사장님. 자, 다음 문제는요. 예. 출과 애인이 되어 설날 친정에 가지 못하는 부녀자가 친정에 보내는 선물을 문안비라고 했다. 네. 자, OX. 옛날에는 시집을 가면 친정을 오가는 게 쉽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명절이니까 한번 가보고 싶으나 음. 그러지 못한 부녀자가 가지 못하는 대신에 친정에 선물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선물을 문안비라고 한다. 약간 힌트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문안비라는 단어를 아마 네. 처음 들어보시지 처음 들어봤어요.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출가 외인이라는 네. 말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한 이 표현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면 더더욱 친정이 그리웠을 그립죠. 것 같아서 네. 뭔가를 보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과연 문안비였을지. 네. 자,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출가 외인이 되어 설날 친정에 가지 못하는 부녀자가 네. 친정에 보내는 선물을 문안비라고 했다. 맞으면 O 아니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것도, 역시나 OX가 네, 갈렸고요. 반반 정도 갈렸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도 갈렸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감독님.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네. 자신이 이것도 혹시 성균관에서 아니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성경 근데 사실 저는 이 문안비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솔직히. 네. 솔직히. 네. 그런데
요즘에야 뭐 친정에 가고 싶으면 가죠. 네. 왜 못 가겠습니까만은 과거에는 친정에 갈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속이 얼마나 안타깝고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못 가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라도 뭐 선물로 이게 보낸다. 그런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기 때문에 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확합니다. 예. 저런 전통은 있었으나 네. 무난비가 아니고 이바지다.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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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물을 보내는 이름 자체가 이름이 이바지 다르다. 아닐까? 행위는 맞는데, 맞는데. 무난비가 아니다. 네. 이름이 다를 것이다. 이름이 네. 다를 것이다. 그 결혼식 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쨌든 다 이바지라고 안 하요. 아니 결혼식 그 결혼 혼인하기 전에 이제 무엇을 좀 보내는 것이 이바지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일단 무난비라는 단어가 틀렸다고 네, 하셨고요. 단어는 감독님은 그 저는 단어도 이바지가 틀렸다고 봐요. 무난비가 좀 이제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무난비를 어. 살짝 뜯어보면은요. 우리가 무난 이런 인사드리는. 이야기는 평소에 그렇죠. 하잖아요. 그 무난 뒤에 비가 붙은 거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살짝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어. 이 비가 뭘까? 네. 비. 여기에 일단은, 답이 네. 있는데요. 훈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정답은요?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오, 지정남 씨가 맞추셨어요. 일단 네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바지가 맞단 말이에요? 아니, 이제 설날 되면은 옛날에는 예. 우리가 흔히 그저 연속궤도 잘못된 것도 많아요.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처가에 살았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분리를 해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남자 집으로 들어올 때는 그래서 시집 간다 그래요. 네. 뭐 처가로 갈 시집. 때는 장가 든다 그러고. 네. 장가. 그 장자가 장이 장자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아내자들이 너무 멀다든지 서울서 강주로 시집 왔는데 서울까지 가겠어요. 차도 없는데. 그래서 대신 자기 대신에 가서 우리 집이 어찐가 나도 잘 있다고 가서 문안을 여쭈게 해갖고 그 선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비자가 선물이 아니고. 여종 비예요. 종 비자를 써갖고 예 그래서 그 종한테 노자도 좀 주고 세뱃돈도 좀 주고 그러면은 양반집에서 성행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돈집에서도 다 담요로 또 문안비를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일반 상인 평민 집에서는 힘들죠. 힘들죠. 근데 좀 살만한 집에서는 문안비를 보내는데 이것은 선물이 아니고 사람. 사람이라고 봐요. 네. 예. 그럼 선물 이름 따로 있는가요? 선물 이름을 보내는 것은 그 사람 이름이 문안비고 예. 예, 선물은 이바지가 아니고 옛날에는 이바돔이었죠. 예? 15세기 때는. 이바돔? 예. 이바돔이 변해서 이바지로 온 거죠. 아. 오. 그러면 근데- 훈장님 예. 이 문안비가 이동하면서 이제 친정을 갈 때 그 문안비에게 선물이라든지 음식을 챙겨서 그렇죠. 예, 챙겨서 보내야겠죠? 같이. 예. 아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좀 보내고 네. 또 돈도 좀 여유 있는 분은 네, 보내고 네. 그런 네. 기록들이 나와요. 네. 아, 예. 그러니까 친정을 얼마나 가고 그리워하고 싶은 있으면. 그러니까요. 그 그리운 마음에 본인은 가지 못하니까 문안비를 대신해서 보내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네. 나가지 못했다는 그런 기록을 볼 때 이것도 나오거든요. 바깥 출입이 쉽지 않아서 그 담장 밖을 보기 위해서 널뛰기를 했다. 이렇게 올라가서 보고 올라가서 살짝 보고, 살짝 네 보고. 그런 기록도 그렇죠. 있죠, 원장님. 예. 아니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유시간 아나운서가 어디에 있겠어요? 아 이렇게 착착 연결해갖고 네. 청산 유지처럼 참 나와버린디. 예. 예. 학교 널뛰기 있죠. 공부에만 충실했을 뿐입니다. 예. 네. 아 이거 수능 보셨어요 이번에? 수능 만점자 갖고 그럽디다니. 네. 네. 옛날에 네. 집에서만 갇혀 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바깥에를 보기 위해서 널뛰기를 한답니다. 그럼 널뛰면 어째요 또삐? 높이 뛰니. 올라가서 예.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유래가 바깥 세상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설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뛰면은 건강하대요. 건강해. 건강하니까 더 잘 뛰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뭐 아파갖고 뛰든 못 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뛰면 또 시집을 잘 간대요. 시집을. 그러니까 이 널뛰기가 잘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널뛰기가 얼마냐면 조선 정조 때 경도잡지라는 체계가 딱 적어져 있어요. 몸에 차 있는 폐옥 소리가 울릴 정도로 뛰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는 초판이라고 한다. 초판이. 그 옛날에 그 당시에는 널뛰기죠. 네. 그리고 이것을 오키나와 그가 옛날에는 유구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유구 국기록에 주왕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한국에서 조선에서 배워갖고 우리도 이걸 실행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옛날에 우리나라하고 오키나와하고 이렇게
수교가 상당히 좋았다는 소리죠. 네. 일본보다도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보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끝나고 어때? 지 선생님도 널뛰기 한번 하실라요? 네, 아니 널뛰기 잘하면은 연애도 잘 되잖아요. 이 댕기가 착 떨어지면은 맞아요. 그럼 주워주려고. 정확하게 주워가지고 요 예. 댕기 가지려면 당산나무 밑으로 와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비슷하게요. 예. 근데 네네. 그 문안비 이제 얼핏 보니까 좀 약간 뜻은 좀 맞은데 그 이제 선물이 아니고 이제 사람이 간다라는 것 예, 때문에 예, 문안비라고 이제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그거 저기 며느리들 아예 안 와서 걱정이지 와주기만 해도 감사 땡큐 그러죠. 무슨 요즘 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렇게 막 처음 결혼해가지고 첫 명절은 너무 어색하고 집에 가고 싶고 막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예. 그런 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명절 스트레스가. 그러니까요. 뭐 저희가 뭐 개그 프로그램이나 다른 뭐 여사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네. 언제 이 처가를 가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열이면 열 세배 드리고 밥 먹고 난 직후 바로 네. 이렇게 모든 분들이 주장할 정도로 이 스트레스 뭐 대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예.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과거에는 시댁에 가서 명절 보내고 친정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기도 쉽지 않고 그럴 때는 친정을 못 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에서 에피소드로 하나의 일화로도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윷놀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감독님. 예, 자, 예. 그리고 참고로 중간 정산을 한번 해드리면요. 지금 네. 두 분의 점수가 동점입니다. 주세요. 네, 자. 한 문제 더 맞히셔야 하는데. 김성환 감독님이 원하셨던 윷놀이 문제 지금 나갈 거고요. 나갑니다. 그리고 지정남 씨가 원하시던 한 문제 더 맞히는 거 아직 네. 기회 있습니다. 기회 지금 있어요. 현재 네. 동점이에요. 네, 자 문제 부장님. 내주실까요? 예. 윷놀이에서 유순 소를 뜻한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윷놀이 관련. 자축인묘와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윷놀이는 재밌으나 예, 그 예. 윷이 소가 되는 건지 닭이 되는 건지 예.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훈장님께 예전에 윷놀이에서 뭐 도는 돼지다 이런 얘기까지는 저희가 네. 배운 기억이 나는데 네. 과연 그 정도까지. 유치 소인가 여기 도개까지는 저희가 배웠거든요. 또 뭐 도는 돼지다 여기까지는 네. 배웠는데 도개 걸 윤모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네. 그것도 아까 저처럼 쥐소 호토 외우듯이 이렇게 한글로 외우면 쉬운데 오늘 기회를 통해서 한글로 외워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유치 그러니까 도개 걸 윤모에서 유치 유치. 소를 뜻하는 것일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유치는 소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다른 동물일 것이다 X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정남 씨 앞서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정남 씨 지금 언제까지 손가락으로 세고 신나요? 계셔요. 자 가겠습니다. 손가락 다 접으셨어요. 근데 지정남 씨가 네. 너무 지금 그 승부욕이 불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만 있어봐요. 한 문제 감독님 지금 그 더 맞춰야 말씀하시면서 되니까. 시간 끄시는 거 아니죠 지금?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윷놀이에서 하나, 유치는 소를 소이다. 뜻한다. 하나 둘 셋. 셋. 자 OX가 갈렸는데 지금 앞줄은 전부 다 오를 드셨네요. 예, 예. 뒷줄은 그래요? X고요. 네. 자 지금 지정남 씨와 김성환 감독님은 동점인데 같은 걸 들었습니다. 같은 걸 했어요? 네. 네,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예, 감독님. 예. 저는 윷놀이를 하면서 네. 그 유시나 모를 많이 던지는 편이에요. 잘 들어와요. 잘 던지는 잘 방법이 던지죠. 있나요? 방법이 있죠. 여기 야구 선수잖아요. 예. 휙 돌려가면 비릭 들어서 탁 쓰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윤도 감독님 변화구처럼 이렇게 아, 돌리시나요? 그죠. 啪 이렇게 돌리죠. 또 컵으로. 네, 오, 컵으로 돌리는데 네. 네. 중요한 것은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던졌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이게. 근데 지금 오를 드셨는데. 이것은 이제 맞추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아. 찍어가는 거. 찍으신 거예요. 찍어야지. 이거 다 방법이 없잖아요. 아, 네. 찍은 거예요? 찍은 거예요. 그 정남 씨는 한번 들어봐요. 나 한번 보여봐. 아 지금 바꿀까 말까. 지금 바꾸세요. 왜냐하면 이제 난 찍었기 때문에. 무조건 한 점수 높아야 되니까. 근데 네, 네, 네. 소는 굉장히 이제 농사 시절에는 제일 최고의 동물이었잖아요. 네. 근데 모가 있단 말이에요. 도개, 걸, 윷, 모. 어. 그게
소보다 더 큰 동물? 예. 아, 뭐가 더 좋을 것이다. 예, 뭐가 더 좋을 것이다. 윷보다 뭐가 더 좋은데 소보다 더 좋은 동물은 모르겠다. 예, 모르겠으니 바꿔요? 살짝이 바꿔봅니다. 예. 어. 자, 지정남 씨 지금 동점이거든요. 네. 맞히면 하나 앞서가지만 네. 틀리면 하나 뒤떨어집니다. 두 개를 더 맞추셔야 돼요. 두 개 더 맞춰야 돼요. 사람이 한번 강단을 세웠은 게 한번 이렇게 가볼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막판에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정답은 네. 우리 지정남 선생님이 바꾸셔가지고 예. 틀려버렸습니다. 아, 윷놀이에서 유춘 소를 소가 뜻하는 거군요. 맞다. 네. 그럼 한글로 좀 알아볼까요? 예. 부장님? 네네. 예. 그 우리가 윷놀이 하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볼 때는 저도 한 30년 전에 그 고스톱이란 걸 쳐봤어요. 네. 배워가지고 근데 네. 안 됩니다 잘. 저는 재주가 없는가. 근데 윷은 예, 예. 온 식구가 다 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제가 볼 때는요 가족이요 딱 모이면 스마트폰 그냥 다 뺏어 물고 네. 한쪽에 놔두고 모여갖고 다 이러지 말고 아, 그렇죠. 답답해 죽겠더만요. 설날 와갖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보러 와갖고 그때까지도 이거 하고 있어요? 오지 말고 집에서 여기 해볼지? 내가 너무 싸납게 이야기해봤어. 그래서 가족이 모여갖고 윷놀이를 하는데 윷이라는 것은 우리 농사 풍요 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닥에 깔아져 있는 윷이 이렇게 가잖아요. 말이 가죠. 말 쓴다 하잖아요. 네. 말도 딱 하늘에 있는 별하고 같이 맞춰서 28수요. 동쪽 7개, 서쪽 7개, 남쪽 7개, 북쪽 7개 별이요. 네. 남방칠수, 네. 북방칠수, 서대기. 그리고 나서 윷이라는 것도 딱 가잖아요. 그러면 도개, 걸, 윷모, 글조. 예. 도개 아까 말했던 것이 돼지. 돼지. 아. 예. 옛날에 도가 덧 해가지고 나중에는 네. 도로 변해가지고 네. 돼지가 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나중에 돼지 돈자도 나와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개는 글자 그대로 강아지 개. 예. 근데 이 돼지는 우리한테 살을 주잖아요. 네. 개는 뭐예요? 집을 지켜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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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소중한 거예요. 네. 유순. 양의 걸은요, 옛 이름이 걸은. 아니에요. 걸 왜 빼놓으셨어요? 걸의 옛 이름이 양이요. 아, 양. 양을 옛날에는 걸이라 양. 했어요. 아. 예. 예. 양을. 왜냐? 우리도 일부 지역에서는 양을 키웠거든. 맞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이제 워낙 많이 키우고 네. 치원이 많으니까 우리는 세태대물고 돼지로 많이 갔는데 네. 그래서 걸이 양을 양, 말하고 걸. 네. 윷도 옛날에는 숏 해가지고는 15세기 때 발음 보면 그게 소예요. 소. 네. 소. 윷이. 예. 네. 그리고 말 맞자에서 변해갖고 온 것이 모. 모가 말을. 아, 말을. 말이군요. 그러니까 지정남 씨 소보다 더 큰 동물 말이 말이 있었습니다. 아, 보통 네. 크기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소는 이동수단이고 말은 말은 이동수단이고 소는 농사죠. 농사를 아. 지어주는 우리 농가에 다 동물. 필요했던 네. 5가지 동물을 네. 이렇게 기준 삼은 겁니다. 아, 네. 더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되겠네요. 네. 소보다 말을 탔을 때 더 멀리 갈 수 있으니까 네. 저희가 이 말을 옮길 때도 더 멀리 더 멀리 가잖아요. 가죠. 예. 네. 양소말 이렇게 외우시면 예. 되겠네요. 아, 저희가 이 도개걸륜모와 관련된 동물들을 이제야 정확히 알게 된 것 같은데 네. 뭐 두 분도 문제와 상관없이 윷놀이는 정말 좋아하시죠? 네, 윷놀이 좋아하죠. 특히 명절 때 이제 그 이렇게 스마트폰 잘 안 합니다. 솔직히 이제 네. 이거 한번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데 저는 앞으로 이번 설부터 이제 내일 모레 설에 그 우리 조카들이 오면은 이걸 하면서 이것을 알려주면서 그 잘난 체 좀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정남 씨 지금 먼 산 보고 계셔요. 정남 씨 힘을 내세요. 윷놀이 말고 딴 거 하랍니다. 뭐 널뛰기를 하든지 기분이 상당히 상해가지고 지금 맞췄다가 그게 돌려가지고 왜 바꿔요? 아, 그러니까. 아이고, 참말로 야. 나를 믿어야지. 널뛰기 하랍니다. 널뛰기. 근데 아직 뭐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문제가 다시 남아 걸고. 있습니다. 댕기 걸고 널뛰기. 네. 명절의 민속놀이가 윷놀이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그러죠. 예. 뭐 우리가 말하는 제기차기, 네. 또 뭐 연날리기, 또 팽이치기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윷놀이 말고도. 그리고 윷놀이와 같이 했는데 우리 그 돼지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동물들 알았죠. 네. 예. 옛날에는 집에서 키우는 돼지가 없어요. 산에서 돼지 하나씩 잡잖아요. 어쩌다 멧돼지. 그 멧돼지를 한번으로 네. 저라 그래. 저. 저 그래서 저육 그래. 저유. 그래서 그때 한번 볶아 먹으니까 제육볶음. 아, 그때도 거기서 온 말이에요. 다. 이게 제육이? 조상들의 제라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돼지 갖고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중국에는 양이 더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희생양. 희생양.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조상의 지혜가 다 나와. 근데 저는 참고로 제기차기, 연날리기, 뺑이치기 많이 있는데 연날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아, 예. 연날리기는 중국에 가면은 연박물관이 있습니다. 예. 제가 중국을 많이 갔잖아요. 중국에 가면 연박물관이 있는데 세계 각국의 연을 싹
늘어나 버렸어. 오. 그래갖고 군사 목적이었더만요 원래는. 아하. 그걸로 예, 예, 적을 예. 탐지하는 거예요. 지금 네, 같으면 비행기 같이 이렇게 타고. 뭐 드론 역할을 한 거네요. 예, 그런 식이죠. 그렇네요. 근데 우리 항공연도 있더라니까. 오. 예, 깜짝 놀랐어요. 반가워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가오죠.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네. 줄 많이 달린 거.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놀이들 네. 나왔었잖아요. 만약에 시즌 2가 나온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설과 관련된 이런 재미난 놀이들 뭐 나올 수도 있겠다. 아, 그럼요. 놀죠. 네. 그러죠. 놀튀기 얼마나 놀튀기. 재밌습니까? 네. 연도 날리고 팽이도 치고 그런 것들 나올 수 있겠다라는 엉뚱한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비행기 달고. 저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설 얘기를 나누니까 상당히 재밌네요, 그죠? 네. 예, 네. 저는 지금 두 개의 차이가 나잖아요. 네. 이번 기회에 정남 씨가 저를 넘보지 않게끔 나머지 문제를 맞추겠다, 다 맞추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이는 하나 차이입니다. 아, 그 차이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 차이고 지정남 씨가 이기려면 네. 그 두 두 개를 개를 더 얘기한다? 맞춰야 예. 된다. 저는 지금 상당히 빈정상했고요. 상당히 마음이 보텅니다. 빨리 문제를 내주세요. 아, 빨리. 빨리 예.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지금 빨리. 지정남 씨 마음이 많이 급하거든요. 네. 저희가 네.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문제 다음 내주시죠. 네. 저까지 급해지요. 고속도로 통행량은 설보다 추석이 더 많다. 야, 이거는 일종의 서비스 문제처럼 예. 훈장님이 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뭐 추석, 설, 명절에는 이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굳이 들자면 이 굳이 따져본다면. 설보다 추석이 더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다라고 네. 문제를 주셨어요. 네. 저희 이거. 뉴스 할 때 네네. 그 명절 즈음에 명절 전에 당일에 통행량 많이 전해드리거든요. 그렇죠. 몇 시간 그런데 걸린다, 얼마나 많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이 설이라고 하면 지난 추석에 비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네. 전해드리냐면 지난해 설에 비해서 그렇죠. 설은 같은- 설끼리 네. 비교합니다. 네. 또 추석이 되면 추석은 지난해 추석이지. 추석에 그렇죠, 비해서 그렇죠. 이렇게 전해드리거든요. 설이 됐는데 작년 추석에 비해서라고는 좀 덜합니다. 자, 근데 설과 추석을 비교하는 방송은 아마 열린마당이 처음일 겁니다. 예. 이거 세계 최초입니다. 네. 설보다 추석이 더 많은지 정말로. 잘 생각하세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뉴스에서 예. 잠깐 보셨던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의 느낌을 믿으세요. 네. 같은 근데 명절만 뭐 저희들은 저는 뭐 지금 전했었거든요. 섰어요, 생각은. 아, 그러세요? 그래요? 저는 생각이 섰는데. 저도 결정했습니다. 자, 네. 자, 고속도로 통행량은 설보다 추석이 더 많다. 추석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설이 더 많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자, 예상 밖이에요. 갈렸습니다. 이거 제가 맞으면 또 동점 되는 동점되는 거잖아요. 거죠. 동점되는 거죠. 와, 예상 밖이에요. 굉장히 예. 예상 밖이에요. 자, 감독님 왜 예. 오를 드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쭉 경험을 보니까 고속도로 정체가 추석날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경험적으로. 네, 왜 그러냐면 경험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성묘를 가거든요. 그러면 고속도로가 추석 때는 이 귀경길이 엄청 빨리 막혀요. 네. 막히더라고요. 근데 설 때는 그렇게 많이 막히진 않은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해마다 그 성묘를 다니거든요. 근데 설에는 좀 추워서 덜 나가시는 거 그리고 아닐까요? 또 이제 또 하나는 바다에 미끄럽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동이 좀 덜하지 않을까? 아니죠. 그 대명절이고 설 요때 왜 가냐 세배를 해야 되니까. 아, 세뱃돈이 아이들 세뱃돈 있으니까 왜 안 갈라 그래요? 아빠 지금 세뱃돈 받으러 가야 되는데 추석엔 세뱃돈이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다 나가는 거죠. 그리고 새해 첫날 아닙니까? 다 가야죠. 근데 그 세뱃돈이 문제가 아니라 추석날은 그 성묘를 하는데 목적을 두잖아요. 감독님 네. 조상들한테. 아직 정답을 발표 안 하셨는데 아니 이런 거 하니까 빈정이 상합니다. 제가 틀린 게 아니거든요 아직. 아니 저도 솔직히 해서 이만큼 약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현재. 예. 저도 원래 두 분이 그러신 분들이 아닌데 이 문제 풀 때 OX 퀴즈 할 때만 해도 모든 말의 시작이 아니 이러시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만드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더 화합이 되시라고 저희가 문제를 전해드리는 거고요. 네. 한 가지 힌트를 드릴까요? 저희 뉴스 할 때 이 이야기는 합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민족 대명절 설이라고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안 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민족 자, 대명절 정남 씨. 추석. 정남 씨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안 될까요?
힌트 드릴까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서 이러쿵저러쿵 했습니다라고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의 힌트는 민족 대명절 설도 했습니다. 저는 하여튼 자, 소신껏. 네, 소식껏 설날. X 그대로 드셨습니다. 네. 그러면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훈장님. 정답은 뽀입니다. 추석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힌트를 드렸는데 지정남 선생님은 계속 빈정 상해 보시오. 좀 설명 올해는 한번 무엇이 잘 해주실까요? 안 될란가. 네, 훈장님. 제가 한 게 아니고 네네. 그동안에 네. 이렇게 쭉 진행한 뉴스에서 통계를 내놓은 것이 있어요. 아, 예. 네. 근데 설 때 보통 이동이요. 적게 하면 2,900만. 코로나 전에 그리고 많이 할 때는 3,300만까지 이동한다. 근데 추석 때는 적게 할 때가 3,200만. 많이 할 때는 3,600만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추석이 좀 더 많다는 소리죠. 그리고 감독님이 나이가 구신이라거든. 역시 다녀본 가남이 있어서 금방 아시오. 정치가 좀 빨리 되더라고요. 예. 네. 아침부터 일찍부터. 네. 그 경험이 맞았던 거네요. 예, 네,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초 컸어. 끝나고 우요. 무엇이 잘 안 되네요 오늘. 자, 내일 모레는 저희들은 설을 세기는 하지만 네. 이동량은 추석이 더 많다는 거. 어허.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음력으로 한 해를 넘어가는 음력설을 세잖아요. 네. 저희 그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아시아권에는 좀 많이 있는 편이죠. 그러죠. 예. 우리 음력설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정식으로 음력설 구정이라고 않고 그냥 설이라고 설이라고 합니다. 하죠. 예. 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세배를 하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베트남만 세배를 안 하는 걸로. 예. 그리고 12나라가 설을 지금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로 지정해 가지고 네. 예. 한국, 중국, 대만, 뭐 필리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마카오 이렇게 해 갖고 12나라 정도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2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래된 명절이지 않을까. 예.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부터 더 크게 셌다는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예. 네. 자, 아무래도 뭐 문화권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모습이지만 또 그 안에서의 차이점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재미난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설과 관련된 문제도 풀고 재미난 얘기도 많이 들었던 오늘 네. 두 분은 어떤 얘기가 가장 기억에 좀 남으세요? 저는 오늘 우리 서상일 훈장님의 말씀 중에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은 그 속담 같은 것도 다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만 다 그게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새삼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 굉장히 저는 좌절하고 있고요. 훈장님의 네. 경험이 선배다 이 말씀이 참 내 가슴에 박히네요. 오래 사셔가지고 이 지혜죠 지혜. 자, 존경합니다. 왼손이 우기로 갑니다. 네, 왼손이 우기로 오른손이 가요. 우으로 갑니다. 네. 전 네. 좌절하고 있습니다. 뭐 새해가 되면은 토정 비결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죠. 그때 이 덕담처럼 좋은 얘기를 들으면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맞아요. 기분 좋은 그런 기분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죠.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럼요. 네. 자, 우리 훈장님께서 새해 덕담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덕담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이야기고 그러는데 예. 개묘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토끼가 굉장히 영리하고 예, 영특한 동물입니다. 그런 영특함으로 기질을 발휘해서 네. 잘 재난과 극복을 우리 코로나 시국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가지고 집안에 화목하고 예, 서로 양보하는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우리 국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널 두 분께도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 인사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 지정남 씨 좀 마음 지금 좀 가라앉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님부터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시고 금년에 이제 그 설 세고 나면은 활기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움츠려 있는데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활기찬 그런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늘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물 묻은 바가지에 깨달라붙대기 복이 다갈다갈 붙어서 다들 간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열린마당 오늘은 설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문제로 함께 풀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좋은 말씀 전해주신 오늘 서상일 훈장님 그리고 패널 두 분 방청객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음이 좀 바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설 명절 준비하시면서 이제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좀 묻어나는 그런 좋은 날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